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쓰기 우리 수행평가를 볼 건데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은 오늘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장하는 글쓰기와 관련해서 수행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게 이번 시간의 메인 활동입니다.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지난 시간까지 해서 2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직접 주장하는 글쓰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건데 논제가 이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가, 프라이버시가 중요한가.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동선을 발표하고 그리고 안전문자도 보내주고 뭐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한다던가 개인정보가 많이 요구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동선이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저격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닌데도 고통을 겪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것이냐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묻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 논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겠죠. 시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거고, 뭐 다른 친구 반대되는 입장이라면 시민의 안전보다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텐데 논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거는 2개 이상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근거 2개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근거 2개 이상 만들고요. 각각의 근거는요, 하나 이상의 문단으로 제시합니다. 문단이 뭐냐면 글의 덩어리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글도 문단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교과서 몇 쪽이었죠? 200쪽부터 201쪽에 나와 있는 예시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료 조사를 미리 해오셔야 되는데 그 조사를 언제 한다는 거냐? 오늘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처까지 명확하게 찾아오셔야 되고요. 20점 만점 2시간 동안 글쓰기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채점 기준은 205쪽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주장부터 정하겠습니다. 주장을 정할 때 그냥 단순하게 안전이 중요하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프라이버시가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이 논제를 뜯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지? 라는 걸 조사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시민의 안전을 좀 더 중요시하는 가치를 삼아서 대처를 해왔어요. 그런데 유럽 쪽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우리나라만큼 중요시하지 않는, 좀 그럴 수 없는 환경의 나라들이 존재하죠.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 하면서 시위를 사람들이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유럽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여러분의 주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론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어떠한지도 살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결정을 돕기 위해서 디딤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데에는 동의하겠지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 생각을 돕기 위해 KBS에서 그 강연 프로그램,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논제에 대한 주장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는다는 감사합니다. 이유로 언제든지 내 사생활을 들춰볼 수 있다는, 더 나아가서는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지나쳤던 이런 일들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하 기자. 중국 베이징의 건널목 앞 전광판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신원과 위반 횟수가 찍힙니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얼굴만 보고 정확히 분류해냅니다. 이미 2억 대 넘게 설치돼 있는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자를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안면인식 카메라를 학교와 아파트 등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헝가리는 지난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총리 판단에 따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방지법인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 중인 감염자 추적 앱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If excessive data is being collected, it can then turn into a surveillance tool in the hand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국제비영리법률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32개 나라를 꼽았는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난 문자를 통해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조기 진화와 시민 모두의 안전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국가 권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방금 봤던 영상이 여러분들이 주장을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전부 다 시민의 안전보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가라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논제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장을 결정하셨으면 이제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근거를 마련할 때 지난번에도 선생님 계속 강조했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19, 시민의 안전, 프라이버시 이렇게만 입력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안 됩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에다가는 논제 그대로 입력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키워드 위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논제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코로나19, 그리고 시민의 안전, 프라이버시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각각의 키워드가 갖는 뜻, 사전적인 의미부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전문가의 견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근거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거 마련할 때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한 곳이 있어요. 지식인 안 됩니다.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이 댓글을 달기도 해요. 성인들이 댓글을 달 때도 문제가 뭐냐면 전문성이 기초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같은 이유에서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 있는 지식들도 활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나서 자기가 출처를 밝혀놓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 자료의 원래 출처로 가서 좀 더 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문기사나 전문가의 글,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등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 주세요. 자,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에도 주의할 점, 출처를 기록하셔야 되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나의 말로 바꾸어서 쓰세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걸 읽어요. 읽고 나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이 자료를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풀어서 자료 조사한 내용을 써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조사한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 여러분들의 글에다가 넣으면 그건 여러분의 글이 아니라 베껴온 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주장과 반대되는 근거도 두루 읽어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활동이 바로 이 근거 마련하기예요. 근거를 마련하신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처음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가고요. 많잖아요. 뭐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런 개략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요란다. 근거를 두 개를 들어야 되는데 근거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이것들을 각각 문단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끝부분에서는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내용을 요약하며 끝을 냅니다. 그래서 문단이 총 몇 개가 되어야 되냐면요. 최소한 처음 1개, 중간 부분에 2개, 끝부분에 하나, 최소 4개 문단 이상으로 구성된 글을 쓰셔야 합니다. 197쪽에 나와 있는 글처럼 여러분들이 개요를 작성하시면 되고 글은 198에서 199 또는 이거 다듬은 글이 200에서 20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처럼 작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활동은요. 수행평가 등교 첫 주에 시행되는 수행평가 중에서 두 번째 수행평가를 준비할 거예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서 정리할 거고요. 학습지 양식은 선생님이 아래에 그림으로 올리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준비를 잘 할수록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고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을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지필을 잘 봐도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적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준비 열심히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1-1 허생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올려놓은 오늘의 활동 안내도 눈으로 잘 읽어보고 해주세요.